안녕하세요. 불안의 말 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하고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불안이 지금 현재 일어났나요? 모호한 느낌이에요. 또 정확지도 않아. 무엇인가야. 불쾌한 느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잘 불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안의 유형으로는 사회 불안 장애 있잖아요. 공황 장애 있잖아요. 요즘처럼 새 학기, 새로운 곳의 발령, 새로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알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불안함,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 또 공황 장애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조금 더 두렵고 더 힘들면은 내가 숨을 못 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공황 장애로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노출되는 거가 너무 힘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래 내가 처음이니까 이것을 습득할 때까지는 내가 좀 어설플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 내가 언제까지는 나를 좀 허용해줘야지 내가 배우는 데까지는 또 이 분위기를 아는 데까지는 내가 나를 좀 주자. 실수할 수도 있어.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안의 원인은 화학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고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이 있고 뇌에서 화학적으로 이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경험. 자, 이 트라우마 경험이 모든 사람들이 큰 트라우마만 생각하는데 작은 트라우마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작은 거, 어릴 때 집에서 처음에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때 비난받은 느낌, 수치스러운 느낌, 이런 소소한 그런 느낌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느낌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 트라우마도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사회불안 장애가 있어서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거나 내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걱정이 된다면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비난받고 싶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 처음이라 배우는 동안은 내가 나를 조금 여유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 작은 것들이죠. 이런 트라우마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이미 머릿속에서 실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까지 가는 경우,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되고, 자기평가, 나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를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직장선이 있어요. 대기업을 나는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중소기업을 갔다든가 아니면 아주 더 작은 기업을 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기 평가가 있어요. 나 이것뿐이 안 돼? 나는 더 높은 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나는 못할 거야 자기 암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불안 진단하기는 전문가 진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병원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임상 심리사 또 저같이 이렇게 심리를 하는 데 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내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나 이래서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내가 불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있구나. 불안 있구나. 또 어쩌라고. 있어서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한 질문. 요즘에 제가 이제 쇼츠에 올리는 것이 불안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질문 예시를 제가 매일 한 개씩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루 종일 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서 답이 나와요. 모든 것들은 답이 바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쳤을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질문을 해서 보이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말이다.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은 내게 아니다. 내가 습득하고 내가 찾아낸 것만이 나한테 적합한 답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예시를 하나씩 아침마다 드리면 그 불안을 한 번씩 내가 어떤 불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번 곱씹고 뎁씹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현듯이 그렇구나. 그거네. 이러고 불안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질문을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불안의 근원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은 불안을 둘러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체계, 이것 때문에 이런 불안을 내가 일으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아침마다 제가 올리거든요. 쇼츠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앞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은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불안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 불안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나? 이 불안의 끝은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 놓으면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불안은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뭐 과장이나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꼭 잘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매일 하니까 그 질문을 붙들고 한번 본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본인하고. 외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한번 싸움을 잘 시작해 보세요. 승리하는 싸움으로요. 일상생활 해결책과 전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 자, 스트레스 왜 받을까요? 뒤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한번 다루고 스트레스 질문들을 올려놓을 건데,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려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들, 내가 보여지는 것에 나를 노출했을 때 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도 본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 방법. 정말 불안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이 돌아간다면 병원을 찾든가 상담실을 찾든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전략을 세워서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끝까지 알아차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질문 하나가 6개월씩 가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 질문이 답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칠판에 적어놓고 사방에 적어놓고 내가 저거는 꼭 내 안에서 찾아내고 말 거야 하고서는 질문 적어놓고서는 계속 하다가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찾아지더라고요. 남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는 최면 심리 상담사라고 했잖아요. 불안은 최면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괜히 불안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서 찾아 들어가면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던 사람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만, 혼란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머리가 두통이 와요, 무기력해졌어요, 불안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막 심한 사람들은 빨리 최면으로 찾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알아도 해결책이 없어서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유튜브나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책이나 정보를 통해서 알아. 나 저런 거 있어. 그래, 나 저런 거 있어. 있는데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의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깊은 이완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아주 집중력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해결책이 없어서 답을 못 찾는 사람은 최면으로 와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면으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사실 분노 같은 것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5회기 정도 하면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편안해요. 화가 안 올라와요. 화낼 상황인데 제가 화를 내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애한테 화내는 것은 애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남편한테 화내는 것은 남편에 대한 불안이 있고, 아내에 대해서 화내는 것은 아내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뭔지도 모르고 자꾸 불안만 일으켜서 화가 쌓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혹시 너무 급해, 나 빨리빨리 치료하고 싶어, 이러면은 최면 치료도 권해드립니다. 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꼭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올리는 천은지 박사 최면 심리 TV에서 제공되는 매일 올리는 챌린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최면 심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자, 자기 불안 체크리스트. 제가 이제 더 많아요. 많은데 매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오거나 이러면은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 머리가 매일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는 사람. 그 다음에 자주 물건을 잊어버려요. 여기다 놓고 잊어버리고 저기다 놓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칼만 몇 개씩 있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은 물건에 대한 이 물건에 내가 와 있지 않고 이 머릿속 생각으로 불안으로 갖고 갔기 때문에 물건도 자주 잊어버리고 어디에 둔지 모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없겠죠. 그 다음에 부주의해요. 물건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지만 자주 뭐 물을 엎는다든가, 또 방바닥에다가 놓고 잊어버리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뭐 발을 다친다든가 어떤 물건을,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주 아파, 머리가 아파, 가슴이 아파, 통증이 있어, 배가 아파, 뭐 어디가 아파, 계속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선잠을 자요. 잠을 깊이 못 자서 매일 피곤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체크해 봐가지고 아유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러신 분들은 심하지 않으면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것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을 찾는지 그것을 잘 찾아보고 내 안에서 알려주는 답을 믿고,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2차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는 거. 제가 은주잖아요. 그러면 은주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침마다 하는 걸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